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금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교환 매체로 사용되어 왔고 국제사회에서 그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먼저 최근 몇 년간의 금 시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금 시세가 급등했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금은 가장 안정적인 자산 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경제 위기감이 고조될 때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것도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해 나가기 시작하자 금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과 예금 등의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투자 매력이 높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금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화량이 줄어들며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금 수요도 줄어들게 됩니다. 통화 가치의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인상기에 하락하던 금 시세는 2023년부터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치기 시작했으며 올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준의 금리에 대한 입장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시장 대다수는 연준이 올해 두세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승하는 시점에는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가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 향후의 시세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금을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인 금 ETF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 ETF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을 직접 구입하여 보유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별도의 물리적 보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동화, 즉 현금 전환이 매우 간편하고 빠릅니다. 주식 거래 시간에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ETF의 운용 보수도 실물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비해 저렴합니다. 금 ETF는 가장 인기 있는 방어 자산 중 하나로 주식, 채권 등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유가증권 시장 위기 시 포트폴리오 보호를 위한 해지 수단으로 자산 배분 전략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약세 등 통화 절하에 대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을 하기도 합니다. 금 ETF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실물로 금을 보유하는 ETF와 금을 채굴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ETF 유형입니다. 금 ETF를 선택할 때 거래량 및 비용 등을 고려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2억 불 이상의 자산 규모와 1% 미만의 총비용, 그리고 레버리지가 없는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 상장 ETF로는 JLD와 IAU, GDX, JLDM이 있습니다. 그럼 ETF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JLD는 가장 크고 유동성이 높은 대표적인 금 ETF로 2004년 11월 18일에 상장되었습니다. 이 ETF는 직접적인 실물금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다른 ETF보다 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여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입니다.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제 금 시세와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JLD의 현재 규모는 600억 불 수준이며 연간 비용은 0.4%입니다. 두 번째로 IAU는 JLD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규모와 거래량이 조금 작지만 비용 부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28일에 설정되어 후발주자인 IAU도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져서 24년 4월 현재 자산 규모 300억 불 수준이며 연간 비용은 0.25%입니다. 세 번째 ETF인 GDX는 금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주요 금채굴 회사 주식을 보유한 최대 규모의 ETF입니다. 이 ETF는 채굴 회사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금 생산에 따른 성장 및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금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물금 자체 시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변동성도 더 클 수 있습니다. GDX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성 종목은 미국 최대 생산기업 뉴몬트이며 1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4년 4월 현재 GDX의 자산 규모는 135억 불 수준이며 연간 비용은 0.51%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JLDM은 JLD의 동생격으로 2018년 6월 26일에 동일한 스테이트 스트리트 운용사에서 내놓은 미니 버전 ETF입니다. 주당 가격도 5분의 1 수준이고 무엇보다도 총 비용이 0.1%로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금 ETF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과 SKRX 금연물이 각각 순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금 ETF라 할 수 있습니다. 코덱스 상품은 코맥스에 상장되어 있는 골드 선물 가격을 추종하고 달러에 대해 환해지 전략을 사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에이스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금연물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금 ETF입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의 연간 총보수는 0.68%이며 에이스 KRX 금연물의 총보수는 0.5%입니다.
24년 4월 11일 현재 코덱스 골드 선물과 SKRX 금연물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각각 11%와 20.7%를 기록 중입니다. 두 ETF의 수익률이 2배 이상 벌어진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해지 전략의 차이 때문입니다. ETF 이름에 H가 들어간다는 건 환을 해지하는 상품이란 뜻입니다. 즉, 골드 선물은 달러 가치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해 금 자체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ETF라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원화가 강세일 때는 달러 기준금 ETF보다 수익률이 좋지만 반대로 원화가 약세일 경우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최근의 상황은 원화가 지속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 해지에 따른 비용입니다. 환 해지 ETF를 운용하려면 국내 자산 운용사는 증권사 또는 선물회사와 해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운용사는 거래 상대방의 환율 변동의 위험을 떠넘기는 대신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이러한 비용은 투자자에게 전가돼서 환 해지형은 환 오픈형보다 투자자의 비용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의 비용 차이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현물의 경우 보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며, 선물의 경우 만기가 있는 상품이므로 만기 시점에 다음 선물로 갈아타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과 같은 원자재 ETF의 경우 다른 국내 주식 ETF와는 달리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총합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절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SKRX 금연물 ETF의 경우 다른 선물 ETF는 허용이 되지 않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놓치지 않으셨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관심이 늘어나고 수많은 자산 배분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금 ETF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ETF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시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